우리나라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옥천. 남쪽과 북쪽 어디에서 오든 너무 멀지 않을 뿐더러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도 않은 덕분에 전국에서 제일 큰 묘목 마을이 옥천에 있다.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고 봄바람 살랑거릴 무렵이면 옥천 묘목 마을엔 1년 중 가장 바쁜 나날이 펼쳐진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준비하러 온 발걸음과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손길들이 모여 작고 고요한 시골 마을을 축제로 만든다. 작은 묘목 한 그루는 누군가에겐 1년 농사의 씨앗이 되고 누군가에겐 1년 농사의 결실이 된다. 한 해 농사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만나는 옥천 묘목 마을의 특별한 봄날 속으로 떠나보자. 묘목 농사에서 봄은 수확의 계절이다. 밭에서 사람들이 묘목을 캐고 있습니다. 언 땅이 녹고 찬바람이 어느 정도 가시면 옥천 인근 밭에선 묘목 캐기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해 접목하여 밭에 심은 나뭇가지를 그 이듬해에 굴취하는 것이다. 굴취한 묘목은 농원으로 옮겨져 소비자와의 새로운 만남을 기다린다. 묘목이라는 거는 또 씨를 파종해서 기본적인 그 재배 과정이 거치는 게 1년입니다. 1년을 거치고 다시 과정에 거친 나무를 그 다음에 봄에 접을 하고 접을 한 거를 1년 그 재배 과정을 통해서 그해 가을에 당년 가을에 완성된 묘목이 생산이 되죠. 그거를 시기에 맞춰 보통 11월 초순에 작업을 해서 그게 이제 완성품이 된 그 묘목이 저희들 그 현재 농장이나 매장으로 굴치를 해갖고서 운반하고 거기에 그 가식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최종적으로 그 묘목을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굴취한 묘목은 최대한 빨리 농원으로 옮겨야 한다. 뿌리가 마르거나 얼지 않도록 땅에 묻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뿌리가 상하지 않게 묘목을 심는 과정, 가식이 중요한 이유다. 밭에서 굴질된 그 묘목들은 신속하게 그 이동을 시켜야지만이 그 뿌리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마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차에 실어서 저희들 매장에 와서 가식을 해야지만이 그 수분을 보존하는데 큰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다 삽으로 다 가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기를 통해서 그 파고서 거기다가 빨리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 묘목이 뿌리 상태가 수분 그 이탈되는 게 많이 그 유지가 되는 걸 방지하고 있고 숨어 있는 것보다 나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아 이게 진짜 살아있는 튼실한 묘목이고 소비자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끌어담을 수 있는 그런 묘목이다 흡족이 마음이 되면은 그 고객들은 분명히 그걸 초이스해 갑니다. 그게 우리 그 농원들 그 대표자들이 그런 거를 소홀히 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식 같은 거나 아니면 진열 같은 걸 통해서 목적은 고객들의 마음을 빨리 사로잡아서 이 품목을 누구 말대로 좋은 묘목을 좋은 단가를 받고 판매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해마다 봄이면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신바람이 분다.
올해 농사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묘목을 사러 온 사람들이 북적이고 그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밭에서 나온 묘목들이 농원을 가득 메운다. 묘목마을의 봄은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웰빙 바람을 타고 블루베리가 인기를 끌던 초창기, 일찍이 블루베리 묘목을 도입해 성공을 거둔 농원이 있다. 이른 봄, 하우스에선 블루베리 가지를 잘라 땅에 심는 삽목 작업이 한창이다. 커다란 보일러가 눈에 띈다. 연료로 장작을 쓰는 게 독특하다. 이 보일러는 난방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고안해낸 보일러인데요. 우리 온돌방이나 보일러 깔려있는 일반 집 설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밑에 엑셀관을 집어넣어서 물을 데펴가지고 보온을 해주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를 기름으로 다 떼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참나무나 파레트나 이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안을 해냈어요. 그래서 전국에 아마 저희 집밖에 없을 겁니다. 이 밑으로 물관이 길게 30m 정도 왕복해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도 따뜻한 물이 이 안으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선 나무 보일러 덕분에 연료비 절약은 물론 아라비카, 롭스타 등 열대성 품종의 재배도 가능하다. 10여 년 전 스페인에서 하던 섬유 사업을 접고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묘목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럼에도 성공을 거둔 건 꼼꼼한 사전 조사와 나름의 사업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0년 전에도 이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묘목 단지였었어요. 그래서 교통도 좋고 사통팔달로 전라도와 경상도, 경기도까지 다 뻗을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일단 첫 번째로 봤고요. 그 다음에 뭐 토질이나 햇빛이나 블루베리에 꼭 필요한 그 배수 관계가 보시다시피 토질이 마사토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배수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블루베리 농사에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아로니아 블랙 초크베리의 묘목을 수입한 곳이다. 묘목업계 최초로 품질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300평가량의 저온 저장고 시설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2008년엔 국가대표급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지식 농업인에 선정되었다. 신지식 농업인이라는 그 농업 분야에서 근무자에서 최고인 그 농업인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하는 그런 그 농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선정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많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안 하던 거, 새로운 수종 아니면 새로운 개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신지식 농업인이 선정이 되는데, 저는 이 중부권에서 그 안 되는 그 석류 하우스 재배를 그 중부권에서 최초로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신지식 농업인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농사만 짓던 아버지를 설득해 묘목 판매를 시작한 게 20대 초반의 일이다. (1990년대) 남들이 아직 시도하지 않았던 온라인 주문 판매는 뜻밖의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 국내외 선진 농가 방문 등을 통해 한 발 앞선 판매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옆에 있는 게 CC 트롤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CC 트롤리는
그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그 농업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이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서 노인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최고 중요한 건 진열장 및 그 조그만 공간에서 많은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5명이 할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직원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는 이곳 농원의 성공 전략 중 하나는 신지식 농업인으로서 새로운 농업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일도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사장님께서는 아직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쪽 묘목의 유통이나 뭐 묘목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박다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의 계획은 지금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이곳에서 배워서 제 교양에서 제가 직접 농원을 차려서 전국에서 제일 큰 농원으로 발전시키는 게 제 꿈입니다. 가까운 미래엔 백화점에서 옷을 사듯 묘목 쇼핑이 익숙한 풍경이 될지도 모른다. 그때를 대비해 새로운 판매 시스템을 구축 중인 이곳의 한 발 앞선 전략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옥천에 묘목 농원이 하나둘 생기던 초창기, 아버님 때부터 근 50년 가까이 농원을 경영해온 곳이 있다. 오랜 시간만큼이나 다양한 품종을 겸비한 이 농원의 운영 전략은 무엇일까? 하우스에서 심은 묘목을 옮기는 중입니다. 이곳은 묘목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더 안전한 묘목을 드릴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개발되고 노력된 곳이죠. 묘목들은 뿌리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그러니까 흙에 붙어 있지 않고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로 소비자한테 가게 되면 안 좋은 상태로 나무가 죽거나 사실은 잘 안 크거나 하는 나무들이 뭐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임시 보관했다가 소비자한테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다양한 품종을 보관해서 판매할 수 있는 하우스 가식장은 묘목 생산과 판매를 일찍 시작했던 이곳의 노하우가 간직된 곳이다. 또 다른 농원을 찾아가보자. 복숭아, 자두 등의 과실소 묘목을 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이곳은 전문 육종가와 협력하여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곳이다. 현재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농원에서 자두하고 복숭아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보통 복숭아가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는 품종이 7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출원 중인 게 7가지고, 그리고 예비 출원이라고 해가지고 출원하기 전에 육종가 협회에서 이제 그 1년 전에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예비 출원까지 하면은 20여 가지 이상이 되고요. 뭐 그 후에도 자두도 일부 있고 살구도 하고 있고요. 포도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굴치해온 묘목들이 보입니다. 농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선 갖춰야 할 3가지 조건이 있다. 신규성, 구별성, 안전성. 오늘은 가지의 길이를 살피러 육종가 협회에서 나왔다. 민간이 신품종을 개발해서 국가의 그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 품종보호 출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면은 그 신품종의 그 생육 시기별로다가 조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는데 그 일을 저희 협회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종 특허를 받기 위해선 예비 출원부터 등록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며 신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농민의 숫자가 적어지니까 뭐 미래라는 게 뭐 이 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업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기존 품종보다 더 좋은 품종을 계속 발굴하려고 그래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열매가 열렸을 때 비로소 묘목의 우수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한 번 찾은 농가는 매년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좋은 품질의 묘목을 개발해서 정직하게 제값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농원의 성공 전략인 셈이다.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고 해갖고서 엄청난 그 국제적인 특허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지원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최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혁신적인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재배 방법을 통해서 육종을 하는 방법이 국제의 어떤 그 종자 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어떤 정책 자체가 지원이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묘목의 어떤 그 산업 자체를 키울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토대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과수 산업 자체를 한층 더 선진국에 더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최종 그 꿈이고 소망입니다. 매년 봄, 이곳에선 이색적인 풍경을 만난다. 한 해 매출을 좌우하는 봄 시즌엔 대여섯 명의 전화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농원에 직접 들르기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일이 늘고 있는 추세에 상담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가 이제 아버님 도와서 한 15년 전부터 이쪽으로 농장 일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때 처음엔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주문을 받다가 하다 보니까 주문량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둘 고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직원들을 두고 지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건을 주문하면 직원들이 많으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오전까지만 하시면은 한 2시 정도까지만 하면 내일까지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같은 시즌은 아직 나무가 증산작용이 활발하진 않아서 하루 이틀 2, 3일 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아버님 밑에서 지금도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저 아버님 밑에서 배워 나가다가 결국엔 아버님하고 이제 판매 스타일이라든가 뭐 생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부딪혔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어느 정도만 알려주시고서는 바로 밀어주셨어요. 여러 가지 경영권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다른 농장들보다 저희는 좀 쉽게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끝까지 잡고 있었더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빠른 변화를 갖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농원 텔레마케터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와 수익 창출이라는 묘목 산업의 성공은 온라인 쇼핑과 통신 판매의 역할이 컸던 것은 분명하다. 이제 옥천의 묘목 시장은 전국 거래량의 70%를 차지한다. 명실공히 전국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옥천 묘목마을의 농원들은 저마다의 노하우를 살려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성공 뒤에는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1세대의 역할과 노력이 함께 자리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3대째 농원을 경영 중인 곳으로 가보자. 남자가 노지 가식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쓰던 농기구들마다 축적되어 온 시간의 흔적이 녹록지 않다. 내가 듣기로는 60년대 이후에 70년대, 80년대까지 그 농원 유실수 묘목 종자업 가진 사람이
장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6개 농원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유실수 묘목이 이제 그 전성기가 되기 시작해서 시작이 돼서 이제 여러 농가에서 농사 지으면은 농원에서 갖다 주면 농원에서 팔아가지고 이제 이것이 발단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나는 그때만 해도 옥천의 옛 사진들이 보입니다. 옥천의 묘목이 유명해진 이야기는 8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찍이 과수 농사가 발달했던 이곳에서 최초로 묘목을 생산했고 감나무 접목을 성공하면서 접목 기술이 제일 먼저 발달하게 됐다. (1990년대) 말 묘목 축제가 열리면서부터 옥천 묘목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졌다. 일단 옥천은 국토의 중앙에 있어서 교통이 좋기 때문에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묘목을 가져가는데 단시간에 부산이나 강원도로 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묘목을 심고 거기에서 재배를 한다고 하면은 활착률이나 고사율이 적은 것이 옥천 묘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천이 묘목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함양에 묘목 재배 단지를 만들려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일본으로 데려다가 접목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기술이 저희가 발전하기 시작해서 옥천에서 접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아주 후배들이나 자제분들 그리고 친인척 이런 분들한테 기술을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옥천에서 접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기술이 아주 좀 좋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묘목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옥천의 묘목은 이제 농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찾을 만큼 그 시장이 넓어졌다. 1세대가 쌓아올린 역사와 축적된 기술은 2세대들의 다양한 홍보, 판매 전략과 맞물려 값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거의 농민들이 주요 고객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좀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인터넷 광고라든가 이런 효과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손님들이 꼬리를 물다 보니까 거의 주요 고객층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생산을 해놓으면 문제가 뭐였냐면 유통할 데가 없었습니다. 유통을 해도 이제 나무 유통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원하는 가격에 달라가면 줘야 될 거고 못 팔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안 가져간다면 태워든지 이런 식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런 재고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제가 직접 유통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판매장을 차려놓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기 우리 시골 동네에서 인터넷으로, 그때 당시에 전화기가 좀 4, 5kg까지 되는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신법상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밭에다 갖다 놓고 옆에 차고 다니면서 그 전화기를 인터넷으로 주문 온 걸 받으면서 이렇게 시골 동네 안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다가 거기서 조금 벌어갖고 여기다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를 차려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처음 했을 때는 조그만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배로 이렇게 늘려간 겁니다. 옥천 묘목마을에는 약 130여 곳의 농원이 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대를 이어 가업을 운영 중인데 3세대 손자가 농원 경영에 참여하는 곳도 종종 볼 수 있다. 오래됐죠. 저 또한 지금 군 제대하고 한 9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농원은 저희 아버님 때부터 하던 곳이고요. 저는 지금 저희 아들한테 인수 중에 있는 중이다. 지금 3대째 이어가고 있는 농원입니다.
2세대, 3세대의 경우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라온 일이라 거부감보다는 익숙함이 더 크다. 그러다 보니 현장 실무에도 밝다. 지금 젊은 층들이 보통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저희들이 그 농원을 지금 현장에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농가들이 한 70농가 됩니다. 저희들 조합 회원들이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2세대 그 자녀들이 지금 경영권을 같이 이제 받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1세대 밑에서 그 경영권 수업을 같이 하면서 농협 경영을 하는 친구들 포함하면 30% 정도 그 2세대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봐서는 뭐 좀 더 그 메리트 있는 뭐 직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열정과 노력이 조금만 가미가 된다면은 충분히 어떤 고부가가치 어떤 창출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2세대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1세대가 건실히 다져놓은 터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밑바닥부터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저도 사실은 이 측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뭐 아버님 거래처가 또 계시고, 사실은 의무양으로 저희는 그냥 받쳐주는 물만 먹고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너무 고맙고, 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는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2세대들은 1세대에게 물려받은 자산에 안주하지 않는다. 늘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며 때때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그때는 이제 판매 주 종목들이 거의 유실수 몇 가지 한정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백 종이 넘죠. 한 1000종 이상이 될 텐데 그때는 뭐 몇십 종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디서 물건을 사는지도 몰랐을 때니까 그때는 이제 전국에서 어디 묘목 생산하는 데 있다면 많이 찾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아버님한테 많이 혼났죠. 이런 거를 어떻게 팔려고 가져왔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썽도 많았고, 농사 짓을 때 어떤 약을 뿌려야 되고 어떻게 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씨를 뿌리 이런 걸 모르니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님한테 이제 혼이 나면은 아유 나 혼자 나가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를 못했으니까 그때는 정말 어려웠고, 이제 하다가 그렇게 몇 년 정도 배우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판매할 때만큼은 특별하게 생산할 때는 아버님이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판매 쪽은 처음부터 이렇게 저한테 많이 넘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를 하면서 돈도 관리하고 이렇게 손님들도 상대해보면서 그때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얻어서 홀로 서기보다는 그때부터 계속 아버님이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죠. 아버님한테 22살 때부터 이 농업을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시골에서 농사지면 할 일 없어서 들어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새벽 5시만 되면 깨우시더라고요. 내보내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나는 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나가라. 동네 창피하게 왜 농사를 짓고 있냐 젊은 친구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농사 지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남들 잘 때 일하고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일하고 꿈에서도 일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세대들의 열정과 노력은 1세대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을 고민한다. 묘목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새 판로를 개척한다. 하지만 언제나 잊지 않는 1세대의 가르침이 있다. 당연히 믿음이겠죠. 신뢰고 정직이에요. 그 세 가지가 잃어버리면 그 농원의 생명이 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작할 때 순수 농가죠. 그분도 우리 아버님 선친도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지금까지 20년째 거래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찾아와 준다는 거는 그 농원에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고, 묘목을 안 봐도 그 선친이 보낸 묘목하고 그 아들이 보낸 2세대가 보낸 묘목하고는 똑같을 거다. 그렇게 믿는 거죠. 묘목을 보러 와서 이게 진짜 A라는 품종이 정확한지 B라는 품종이 정확한지를 알 길은 그 농장 주인의 믿음을 믿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신뢰는 농원이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계속 가야 될 어떤 그런 단어고요. 그 농원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중에 하나 중에 신뢰라고 보거든요. 매년 열리는 묘목 축제에 해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최근에는 농가 사람들 외에도 묘목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발길이 늘었다. 옥천 그 묘목 시장이 우리나라 일단 그 위치상으로도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고향에서 또 가깝고, 또 이제 여기 옥천 쪽은 원체 묘목 산업이 크다 보니까 뭐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해마다 어떤 신품종이 나왔는지 구경도 하고, 차후에 저도 퇴직을 하면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젊어서부터 조금 뭐 눈동양, 귀동냥을 하고 싶어서 해마다 찾게 됩니다. 야생화 동아리 회원들의 점심 모임이 있는 날, 이들은 꽃을 감상하는 것만으론 만족할 수 없어 손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키운다. 자식 자랑하듯 꽃 이야기에 수다가 끊이지 않을 만큼 꽃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이들이다. 야생화를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때에 따라서 이제 3번도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뭐 꽃 나눔도 하고, 그래서 꽃 나눔 해갖고는 뭐 이익금 생기면 장학기금도 마련해서 이제 넘기고 그래요. 야생화 동아리 회장 안성희 씨는 키우는 화분이 점점 늘어나자 아예 하우스를 짓고 화원을 만들었다. 이곳은 어느덧 꽃을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시골이고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오니까. 근데 야생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야생화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야생화로 인해서 제가 옥천에 정착할 때 더 많은 기쁨을 가졌죠. 동아리 회장 안성희 씨가 꽃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키우는 일은 마치 아이를 키울 때 느끼는 감정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만나게 한다. 그것이야말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웰빙일 것이다. 야생화는 단순히 야생화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 먹는 것까지 결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새 많이 웰빙 하잖아요. 근데 그 웰빙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야생화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야생화지만 그게 다 저희 먹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고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꽃밥이나 뭐 이런 꽃차 다 이런 게 야생화에서 나오고, 야생화를 잘 키움으로 해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되게, 그러니까 산수가 깨끗해서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원 묘목단지고, 묘목단지는 우리나라에서 특화가 된 이원이 지정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묘목도 많고 묘목 종류도 많고 모든 묘목을 사러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야생화까지 같이 많이, 또 요새는 이제 꽃도 많이 찾으시니까 야생화도 많이 찾으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던가. 야생화 전시회를 준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야생화를 닮은 듯하다.
묘목 학교가 열렸다. 묘목 재배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가르치는 이곳에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을 쉽게 만난다. 도시의 삶을 뒤로한 채 귀농이나 귀촌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저희가 이제 옥천에서 그 외지에서 오신 분이나 옥천 일반 묘목을 하지 않는 분들,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묘목 재배 기술을 가르치는 묘목 특구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특구 대학에 오시면 묘목 재배 기술, 그리고 접목 기술, 뭐 생산하는 기술, 묘목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묘목 식재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분들한테 묘목 식재 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식재 지원비는 주당 2,000원씩, 그리고 묘목 관리비는 주당 1,000원씩 지원을 3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묘목이 자라서 그 더 이상 관리 안 하고 이제 좀 그 일반적인 관리만 해주셔도 묘목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경수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3년에서 4년 정도 키우면 한 그 묘목이 한 5cm 정도, 지름이 땅에서 한 10cm 부분에 5cm 정도 되는데 그때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강사가 가지 전문직으로 시연하고 있는 묘목학교에선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 머리카락은 희끗해도 열정이 넘친다. 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묘목대학을 연 지가 개강한 지가 한 5년 차인데, 주로 이제 학생들이 오시는 분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은 정년을 하신 분들, 또 여자분들도 이제 보통 한 5, 60대 이런 분들이 이제 딱히 그 적당한 이제 그 뭐 소득이 이제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자기 집에 정원수나 무슨 뭐 간단한 그 접목 같은 거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설명대로 따라서 해보지만 생각 따로 몸 따로다. 첫솔부터 배부를 순 없어도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몸에 배는 게 기술이다. 귀농을 했습니다. 예. 저기 묘목 농장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기 복숭아 농장을 2,500평에 조성을 해서 지금 2년 차, 3년 차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접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접목 방법을 몰라서 직접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겁니다. 자신의 열정적 의지와 귀농, 귀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잘 만난다면 인생 2막의 꿈은 무럭무럭 자랄 것이다. 보다 그 기술적인 면 아니면은 그 홍보 차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조금 개선시켜주고 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묘목 대학이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수료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가 자격증을 농가들이 많이 취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 면에서는 많이 업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고객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상담을 하는 과정 통해서 수준이 조금 많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질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이 향상이 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도 농과 쪽을 나오고 그래서 준비를 했었죠. 리서치를 해서 농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이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초창기 이제 블루베리 전국에서 맷집 없었어요. 그때 블루베리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마침 또 우리나라가 웰빙 바람이 불어서 그게 타이밍은 적절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이제 한 발 먼저 블루베리를 시작을 했지요. 그런 것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도 막상 귀농해서 그 수익을 내자고 오시는데 대부분 포기하고 올라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선진화된 농업을 함으로써 그 네덜란드처럼 작은 나라에서 그 농업 강국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노력만 한다면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도구나 이런 최고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옥천 묘목특구에는 묘목 재배농가 140여 곳과 판매농원 130여 곳이 성업 중이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키우기 위해서도 귀농, 귀촌 지원 사업에 대한 활발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열정을 가져야만이 본인이 귀천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토대를 마련하는 거고, 또한 그런 열정을 가진 그 귀천 사람 그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담당 지자체거든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자체에서는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어떤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그 향후 고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작물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이끌어 주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0몇 년 전에는 의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의류업을 하는 것과 이 나무 사업을 하는 것과 특장점을 비교를 해보면, 그 전에 옷은 신상품을 띄어서 한 달만 되면은 이게 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은 땡처리를 해서 어디 팔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무는 좋은 점이 제가 올해 이 나무를 못 팔아요. 그러면 또 전지도 하고 거름줘서 잘 키워가지고 1년 있다가 팔면 오히려 지금 받는 가격보다 훨씬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섬유산업을 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나무 사업을 시작하길 잘했어요. 올해로 18번째 열리는 옥천 묘목축제에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감으로써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옥천이 이제 묘목특구로 2005년 9월 6일 날 지정이 됐는데요. 그 지정된 배경에는 첫 번째는 이제 토양이 그 묘목을 재배하는데 아주 적당하고, 두 번째는 재배 기술이 접목 기술, 그리고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뭐 묘목을 키우는 기술, 이런 기술이 아주 좋아서 특구로 지정되게 됐습니다. 옥천 묘목축제는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옥천 묘목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진열된 화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신혼부부 80쌍이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올랐습니다. 2000년대 북한으로 두 차례에 걸쳐 6만 주가량의 묘목을 지원한 일은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알리고 통일의 염원을 담은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젊은 남녀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충북 도청 광장에서는 복숭아와 자두 묘목 3만 그루를 위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이 묘목들은 재배 기술을 전수할 농민 3명과 함께 이틀 뒤 북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무를 통한 작은 통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화해 무드가 조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북한에다가 2000년도 초반에는 소규모로 일단 보내봤고 1차적으로요. 근데 2005년도쯤에 가는 규모가 이제 커가지고 몇만 주를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2차 북한 묘목 보내기 사업을 실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남북한에 화해가 된다면은 앞으로 계획도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이제 그 과일나무를 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남한에서 우리 이제 과수 전문 이제 영농사업단이 북한에 가가지고 대규모 이제 과수원을 조성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 지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가까운 미래에 통일의 열매가 달린 나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옥천 묘목의 미래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추진한 바 있었던 몽골 묘목 재환 사업도 언젠가 다시 재개하기를 기대해 본다. 강원도 양양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했던 묘목은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봄철에 산불이 상당히 막 많이 났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산림으로 꽉 찬 우리 저 양양 소나무 이쪽 지역에 산불로 해서 전부 황폐화가 돼 버렸어요. 낙산사 쪽으로도 완전히 낙산사 절까지도 막 소실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안타까워가지고 저희들이 그 산림묘목이라든지 이제 과수묘목 같은 거 이제 같은 지자체 차원에서 협력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법인 차원에서 묘목 법인 차원에서 양양 군에 이제 우리들이 서로 이제 그 협력을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약 3, 4만 주 정도 묘목을 양양 쪽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 묘목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후 환경과 국토의 중간에 위치한 교통 여건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최대 묘목 집산지로 우뚝 섰다. 북한과 강원도에 묘목을 지원하고 몽골에는 판로 확대를 시도하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힘찬 발걸음으로 이제 세계 시장을 향해 뛰어들어 보자. 제 생각에는 지금 유럽이나 네덜란드 이런 선진국 농업에 제가 보기에 한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쪽에 우리나라 농업을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 가까울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구자가 되는 게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 묘목 마을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묘목 축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겨룰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옥천 묘목 세계화를 위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표준 규격화입니다. 현재 묘목이 규격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규격이 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규격화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두 번째는 무병모 공급입니다. 무병모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배양실을 설치해서 무병모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구입 시에 무병모를 구입하지 않고 속아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옥천 묘목이 세계화하는데 큰 밑받침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천 묘목마을의 봄은 특별하다. 튼튼한 묘목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동시에 잘 기른 묘목과 헤어짐을 맞이해야 하는 곳이 옥천 묘목마을이다. 묘목 한 그루에 봄바람이 분다. 그 바람을 타고 떠난 어린 나무가 미래엔 무성한 초록숲을 만들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봄바람 부는 옥천 묘목마을로 지금 떠나보자.